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이 저녁 8시쯤에 조던 HD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에서 조던 검색해 보시면 제 방송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를 시작해 볼게요. 이 썸네일은 어차피 이따 또 메시 이야기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로 하고 오우, 내 썸네일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왔구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쿠만과 1분간의 통화 후에 매우 화가 난 이 수아레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스페인 카탈루냐 신문에 따르면 쿠만은 수아레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결정, 그러니까 나는 너를 쓸 마음이 없다, 다른 팀 알아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 결정이 수아레즈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 둘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쿠만이 이제 수아레즈에게 뭐 나는 바르셀로나 감독이고 내 바르셀로나 안에서는 너는 계획이 없다, 다른 팀 알아봐라 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근데 뭐 잘해볼 여지나 뭐 써보고 뭐랄까 뭐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라, 팀 알아봐라, 지금 이적증 열려 있으니까 그 얘기 한 겁니다. 뭐 수아레즈는 뭐 할 말 없죠. 새로운 감독이 자신 안 쓰겠다 하는데 그래서 뭐 수아레즈는 별말 하지 않았고, 이제 뭐 왜 그러냐, 뭐 무슨 이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알았다, 끊겠다 하고선 끊었다고 해요, 바로. 하지만 이 스페인의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수아레즈는 그런 방식, 자신에게 이 존중이 없는 그 통보의 방식에 있어서 뭐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아니 뭐 만나서 얘기하면 다르냐, 어차피 뭐 안 쓰겠다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할 건데 그냥 뭐 전화든 뭐 면대면을 보고 하든 뭐 똑같았을 것 같다. 오히려 왔다리 갔다리 수아레즈도 뭐 이게 더 나아질 의미가 뭐 사실 없는 부분이니까 뭐 그냥 뭐 기분 나빠하지라고 이제 말하는 또 바르셀로나 팬들도 있는데 뭐 전화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그냥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뭐 서론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1분 만에 다 얘기한 거죠. 너 내 계획이 없다, 팀 찾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는데 뭐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뭐 아무튼 뭐 끝난 거죠. 수아레즈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예견을 했을지 아니면은 듣고 나서 그냥 바로 이제 뭐 수긍을 했을지, 뭐 내가 수아레즈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뭐 무튼간에 기분이 상했다고 하고, 뭐 수아레즈도 새 팀을 찾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이 보아탱이죠. 미네네 보아탱. 이 보아탱이 챔스 결승에서도 이제 부상으로 중간에 빠져서 나가면서 이제 쥘레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보아탱이 이제 근섬유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던 이 제롬 보아탱이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허벅지 뒤쪽의 근육 섬유가 완전히 파열됐으며 그는 이제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휴가이더라도 일단은 미넨 선수 소속이니까 클럽이 주관하는 의료진들이 있는 뭐 이제 그쪽 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해가지고 이제 검사나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뭐 해야 될 최소한의 이제 뭐랄까 그 기본적인 운동 같은 거는 이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보아탱 나이도 있는데, 네. 부상 조심해야죠. 다음 소식은 이제 UEFA 슈퍼컵이 있죠. 네. UEFA 슈퍼컵은 아시겠지만 챔스 우승팀, 이제 유로파 우승팀이 붙는 이제 컵대회인데, 요 컵대회가 제한적으로 관중을 허용할 것 같대요. 네. 2020 UEFA 슈퍼컵 미넨 대 세비야가 이제 대진이 잡혔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25일 날 새벽 4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한된 인원의 관중을 수용할 예정이며, 경기장 수용 인원의 최대 30%까지만 네, 뭐 추첨식으로 뽑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을 그 경기장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30%까지만 이격을 두고 앉아서 이제 우리 K리가 했던 것처럼, 네,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UEFA의 리턴 투 플레이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관중들의 스타일을, 그리고 관중들의 뭐랄까 이동 경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처럼 이제 뭐 쫓아가서 이 사람이 만난 자리, 만난 사람들, 뭐 어디를 거쳐 왔는지 이런 걸 또 이제 보고 막 격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뽑나 봐요. 네. 다만 추가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UEFA가 주관하는 다른 모든 경기들은 무관중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컵이 되게 못생겼어. 못생겼는데 갖고는 싶지. 옛날에 아직도 슈퍼컵 하면은 뭐 이런저런 팀들이 붙고 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상하게 나한테는 맨유하고 제니트가 붙었던, 그 제니트에는 또 김동진과 이호가 경기에 이제 출전했었던 그 제니트가 이겼죠. 그래서 그 좋아하던 이호와 김동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뭐 제니트 팬도 아니고 아드보카트 팬도 아니고 뭐 이호하고 김동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라고. 이상한 그 경기가. 아무래도 퍼거슨의 맨유를 이겼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그 경기만 기억이 나요. 다른 경기들도 매년 해왔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그냥 이 슈퍼컵 하면은 그냥 이유와 김동진, 그때 제니트, 그것만 기억나. 아직도 이상해요. 그냥 뭔가 내가 그 경기에서 꽂힌 게 있나 봐요. 그 라이브로 봤는데. 그냥 꽂혔나 봐. 네. 아무튼, 네. 그때 경기가 또 생각이 났고요. 뭐 이거는 뭐 지금 사진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AS 로마가 이제 페드로를 영입을 했습니다. FA로 이 선수를 영입했고요.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네. 원래 뭐 너무나도 일찌감치 로마로 간다라는 이제 거의 뭐 준 오피셜이 있어가지고 뭐 갈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또 막상 저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새로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옛날 유벤투스 엠블럼, 그리고 뭐 인터밀란, AC밀란 이런 팀들의 엠블럼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AS 로마 엠블럼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색 조합도 너무 고급죠. 특히나 이제 나는 뭐 리버풀을 해외팀으로선 좋아하고 이제 수원을 K리그 팀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빨간색 아닌 파란색 위주의 이제 뭐랄까 좀 팀 굿즈, 그 다음에 아니면 팀 의류들 이런 걸 많이 봐왔는데, 옛날에 카파 시절에 이제 내 사촌 형이 이 로마의 집업을 입고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뻤어요. 그때 이후로 아마 내가 좀 약간 로마 이 색감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못 입으면 되게 어려운 색감인데, 색감 조합이 너무 이뻐. 저 페드로가 입은 저 폴로 티셔츠? 저것도 되게 이쁘네. 근데 이뻐. 고급진. 버건디가 어르신들, 특히나 이제 좀 사시는 분들이,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버건디를 괜히 입는 게 아니에요. 버건디가, 그치. 이쁘지. 아무튼. 또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요. 네. 좋아. 샛별이
이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티아고 실바는 이번 주 목요일쯤에 첼시의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첼시가 이 티아고 실바에게 조금 나아진 새로운 계약을 또 제시했다고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때쯤에 첼시에서 아마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첼시와 이 티아고 실바 간의 마지막 이제 오퍼 내용이 조금씩 변동이 살짝 있으면서 좀 나아진 이제 조건들이 들어갔고, 파리 투엘 감독도 이 티아고 실바를 팀에 어떻게든 다시금 재계약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 더 냅두고 싶었는데, 오히려 투엘 감독은 이제 실바를 지키고 싶었지만 이 팀의 디렉터인 레오나르도가 그냥 보내자, 나이도 많이 먹었고 뭐 다른 선수를 영입하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투엘과 실바의 사이는 좋은데 이 티아고 실바와 이 레오나르도, 이 둘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바가 나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첼시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제 아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또 스카이 스포츠가 인용해서 보도하더라고요. 티아고 실바는 프랑스에서 7번의 리그 우승을 경험했으나 유럽 대항전 우승은 경험하지 못한 채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잘하지.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면 항상 에이징 커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위험한 건 맞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야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30줄 되면은 놓친네. 아니면 30대 뭐 오포 막 이제서 뜨면은 막 무슨 30대를 데려와 짠나게 좀 젊은 애들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세요. 아스날 뭐 윌리안, 질라탄, AC 밀란, 첼시, 샛별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샛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레알과 계속 링크 났을 때도 다른 선수들도 죄다 30줄 언저리, 30줄 안에서도 이제 빅클럽들하고 링크 나고, 그 다음에 이 높은 이적료가, 물론 뭐 티아고 실바는 이제 FA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30대도 그렇게 막 축구 선수로서, 물론 노장인데 옛날만큼의 노장 취급은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는, 옛날에는 3년 계약이면은 2년 잘 써도 1년 마틴에 가면은 1년 버리는 건데 그거 데려오려고?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3년 중에 2년 잘 쓰면 2년 잘 쓰는 게 어디야. 요즘에 한 해가 정말 챔스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코로나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도 없고, 요즘에는 그런 중위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연히 1년이라 잘 쓸 수 있으면 데려와야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죠. 이제 사람들이 축구를 보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선수를 데려오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뭐 30대라고 해도 잘만 하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티아고 실바가 또 첼시를 갈 것 같고, 티아고 실바 와이프가 또 SNS에다가 우리 남편 런던 갈 것 같아 라고 또 했더라고요. 보면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옆에서 와이프들이나 여자친구나 형제나 아니면 친구가 주접 떨면 가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이 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인터밀란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콘테의 감독직에 관해서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콘테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과 이 회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클럽이 내린 결정은 그냥 콘테로 좀 더 가자. 아무래도 이제 우승하진 못했지만 뭐 유로파도 결승까지 갔고 하다 보니까 일단 콘테가 다음 시즌에도 인터밀란의 감독직을 이어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잘리네 마네, 나가네 마네 뭐 그랬는데, 콘테가 감독직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승점은 유베랑 얼마 차이 안 나는. 맞아요. 승점은 2점인가 1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경기력이 많이 차렸죠. 그 경기력이니까 뭐 유벤투스가 엄청 좋았다, 쩔었다 이게 아니라 유베도 안 좋았는데 인터밀란도 안 좋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인터밀란이 질 줄이야. 루카쿠 씨.
오케이. 맨유의 맥과이어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말하길 어제 저녁에 진행되었던 이 상황까지 봤을 때 맥과이어를 국가대표팀에서 하차시키는 게 낫겠다 싶었고, 이번 상황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거듭했으며, 이 결정은 맥과이어 이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구단과도 다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좀 하차를 시키겠다라고 다 고지를 한 다음에 공식 발표한 거라고 해요. 네, 선수나 뭐 구단이 모르게 이렇게 뭐 발표만 딱 한 게 아니라 맥과이어도 알고 있고 맨유도 알고 있다. 그래서 발표가 되었다라고 이제 또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맥과이어 소식을 더 빠르게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 그 얘기가 많더라고. 이렇군 저렇군 말이 변하는 게 너무 많아. 뭐 동생이 칼에 찔렸네, 동생이 빨대에 찔렸네, 아니 뭐 알바니아계 조폭이 와서 먼저 시비를 걸었네 만에 하면서 막 이게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어느 거 하나를 잘못 전하면 또 욕을 먹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일단 지금은 법원에서 이제 재판 형량이 나왔고 항소까지 한 상황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독일 필두지에서 전하길 챔피언스리그 우승 축하 파티 때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한 티아고에 관련된 이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애플워치네? 요즘 애플워치 엄청 갖고 싶은데, 씨. 몰라, 요즘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니? 진짜. 오랜만에 한번 연금 복권 한번 긁었다, 씨.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이 색다른 음향기기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다면, 제가 축구 방송이나 이 뉴스 방송 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이 조원님이 연금 복권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넨의 이 티아고는 파리와의 결승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파리와의 결승에서 강력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파리와 결승까지 가는데 완벽한 모습 보여줬지. 뭐 리옹 같은 경기나 그 전에 경기들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좋았고, 파리에서도 그 경기도 괜찮겠는데 그 경기에서는 사실 뭐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뭐 이제 미넨 선수 중에 뭐 티아고나 밀러나 그나브리나 이런 애들은 사실 그렇게 막 완전 기대치에 그 범할 정도로 잘해주진 않았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뭐 잘했어요. 가는 과정까지는 충분히 부상도 없이 잘해줬어. 잘해주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 축하 파티 하는데 이제 미넨 홍부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이제 구단 직원들하고 선수들만 모여서 했나봐요. 이 사람들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선수들 가줘, 구단 직원들 가줘, 그 다음에 이쪽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파티했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뭐 티아고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네요. 네. 티아고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왔는데 동료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또 티아고와 각별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루메니게가 말하길 뭐 티아고가 어떤 결심을 하고 이 파티에 온 것 같다. 나도 그런 걸 느꼈다. 하지만 뭐 티아고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 티아고는 우리와 1년 기약이 남아 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 봤을 때는 일단 무조건 이제 이거는 뭐랄까 뭐 티아고에게 경고한다라기보다는 뭐 리버풀이나 티아고를 원하는 팀들에게 딱 메시지 남기는 거겠죠. 1년 남았으니까 싸게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금액 내놓고 데려가라 라고 이 언론을 통해서 언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까. 뭐 메시? 갑자기 메시 왜? 메시가 맨시티 오면 너무 독주. 죄송한데 맨시티가 이번 빼놓고 독주 아닌 적 있어요. 맨시티가 그러니까 이번에야 뭐 리버풀이 우승했지만 뭐 리버풀 이번에 우승한 거 빼고 맨시티 우승할 때 맨시티가 독주 아닌 적이 있었어요? 메시가 오고 안 오고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다음 소식은 뭐야 이거? 잘못 눌렀나?
이거 큰 거 눌렀나? 오, 미남, 쾌남. 나는 얘 잘생긴 건지 잘 모르겠던데. 이게 왜냐면, 보면은 잘생겼는데, 누가 그 레인보우 재경 닮았다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눈이 이게 씌었나봐. 그래서, 자꾸 막, 겹쳐 보여가지고, 잘생긴 느낌보다는 자꾸 레인보우가 생각나. 스카이 스포츠는 보도하길 에버튼이 하메스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에버튼은 레알 마드리드의 플레이메이커죠. 이 하메스의 이적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번 이적이 성사되면 하메스가 현 에버튼 감독인 안첼로티와 세 번째 합류가 되는 건데 안첼로티가 레알 감독일 때 한번 만났고 안첼로티가 이제 미넨 감독일 때 또 한 번 인대로 만났고 이번에 뭐 에버튼 때 가면 세 번째 만나는 거죠. 안첼로티 밑에서 뛰어본 적도 많고 또 안첼로티가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선수도 이제 안첼로티를 좋아하면서 잘 따르고 잘 뛰는데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이제 얘가 과연 에버튼을 갈 거냐. 자기 커리어에서 레알 간 이후에 이렇게 커리어가 이제 낮아진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감수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뭐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정말 우승할 수 있는 그 우승이라는 게 거기 뭐 리그 우승은 당연한 거고 챔스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에서 뛰고 싶지 않을까. 계속해서 에버튼하고 링크가 뜨긴 해요. 계속. 네. 뭐 그게 뭐 이적 시장이 묘미긴 한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안첼로티가 있으니까 갈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임대도 아니고 이적으로 가는 거는 아주 뭐랄까 뭐 조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큰 클럽이 다시 오퍼 오면 그냥 보내주는 거 뭐 이런 거를 넣고 가는 모를까. 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네. 뭐 오면 좋지. 오면 좋겠죠. 자, 다음 소식은 티 애슬리틱 언론과 온스테인 그리고 맨시티 공식력의 최강자로 불리는 샘리. 이 샘리가 말하길 맨시티와 접촉한 이 메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정확히 따지면 엊그제 새벽에 나왔던 얘기. 예. 어제는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한 이유가 한번 봐야겠더라고. 좀 시간을 하루 정도 두고 이게 어느 정도 흘러갈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오늘 말하는 건데 이 샘리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맨시티의 지금 소유주 만수르 그리고 그쪽 그 이제 주변에 만수르 주변에 이제 맨시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맨시티를 먹었을 때 가장 원했던 선수가 바로 메시입니다. 아실 거예요. 맨시티 팬분들 아실 거고. 이 메시를 원했다라는 소식, 맨시티가 이전부터 이 정말 메시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좀 알아봤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펩을 미넨에서 데려올 때도, 펩을 처음에 선임했을 때도 가장 많이 나오던 얘기가 혹시 메시가 펩을 따라서 맨시티 오나? 라는 뉴스가 많았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제 펩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말했었죠. 메시는 바르셀로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초반에 펩이 왔을 때 초반에 얘기였단 말이죠. 그 당시 이제 펩도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간 세월이 많이 흘렀고 메시의 나이도 흘렀고 하지만 메시의 주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는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여전히 맨시티는 아직도 원할 수만 있다면 데려올 수만 있다면 메시를 데려오고 싶을 겁니다. 바로 지금 중요한 것은 메시가 직접 이적 요청서를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팩스로 보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맨시티는 메시를 데려올 수 있는 이 찬스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메시가 몇 살이든 메시가 뭐 얼마에 죽을 받던 이적료 얼마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급이 감당이 되나? 메시가 와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중개권료의 재협상,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메시도 맨시티에 가게 되면 기존의 계약들을 다 엎을 수 있어요. 다시금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맨시티가 뭐 어디랑 계약돼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먼저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이거 파기할게. 뭐 위약금 내 거 있으면 낼게. 대신에 뭐 이제 다른 이 메시가 또 있고 메시로 인해서 부가 창출할 수 있는 더 다른 큰 이제 메이저 관련된 기업들이 붙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메시는 리그에서 20-20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활동량이나 이런 거는 옛날 젊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나이가 33인데 하지만 뭐 메시가 오면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 수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메시가 직접 이적 요청서를 생각했다라는 거 맨시티는 그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맨시티 감독인 과르디올라 그리고 맨시티 단장인 츠키 그 다음에 맨시티의 CEO인 소리아누가 메시의 이적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는 게 근데 이게 실현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맨시티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소식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위반하지 않고 메시를 데려올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메시의 계약 관련 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급 주는 거야. 뭐 팀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맨시티의 보도진들 펩도 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글을 번역해 주신 분이 이제 약간 자신의 의역을 넣어놨는데 메시가 이적하게 되면서 벌어질 좀 약간 뭐랄까 소동? 그러니까 물론 깔끔하게 이적하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도 오피셜 아니니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 쳤을 때 지금까지의 바르셀로나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게 깔끔하게 가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래 뭐 이적료까지 지급해가지고 데려온다 쳐도 그 바르셀로나 팬들 아니면 메시의 팬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남았으면 하는 팬들이 맨시티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니들이 협상 안 했으면 메시가 남아서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할 수 있는데 왜 니들이 돈으로 또 주접을 싸가지고 데려가냐 그렇게 막 그냥 하면서 막 그런 약간 불필요한 싸움이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화살을 자신들이 받을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굳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우리가 좀 나대지 않아도 좀 이렇게 가만히 있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그러진 말자. 우리가 막 엄청 얘를 데려오기 위해서 막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너무 남들에게 미움 살 정도의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만 파운드, 15억에 달하는 주급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문제도 확실히 맞긴 해요. 네. 그 문제도 많은 팬들이 이제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제 맨시티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 선수들에게도 최고의 임금을 지급을 했고 성과금 및 보너스도 잘 줬어요. 근데 이제 33살의 메시에게 10억을 준다고 치면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스털링이 한 4억 가까이 받는데 아니 그래요. 메시 뭐 그렇게 받는 건 내가 할 말 없어요. 근데 나도 5억 줘요. 메시 10억 받으면 뭐 이런 식의 약간 뭐랄까 그 산체스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맨유의 옛날에. 그러니까 데이아가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이 팀을 멱살 잡고 캐리했는데 아니 산체스도 저렇게 받는데 나 5억 줘요. 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받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받는 것처럼 그런 약간 위험성이 이제 자신들도 봤으니 자신들도 이제 옆에 친구에게 봤으니 좀 그런 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하는 게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물론 메시가 오면은 정말 많은 이익도 있겠지만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펩이 뭐 그런 건 알아서 못하겠어. 펩이 그래도 이제 팀을 좀 뭐랄까 휘어잡고 있고 라커룸 장악력 있는 사람인데 알아서 하겠지. 온다면야 뭐 선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메시가 오면은 선수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의 패스를 받고 메시의 좋은 플레이 영향을 받고 팀이 좋은 성적 거두면 선수로서 정말 받고 덕배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챔스 우승과 함께 더불어 발롱도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덕배가 지금 뭐 메시가 뭐 나 연봉 더 받고 싶겠어요? 메시 오면 팀 퀄리티도 좋아지고 뭔가 자기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선수감이 오는데 뭐 그렇게 많은 여기 뭐랄까 선수들이 있는데 위닝 멘탈리티가 또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메시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많이 반기고 뭐 좋아하고 뭐 메시가 오면서 뭐 자기가 욕심부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 맨시티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물론 이것도 오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라 뭐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도 지금의 제일 유력한 팀은 맨시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메시가 갈 수 있고 메시가 좀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지금 메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좀 펩 아래서 뛰고 싶은 것 같아요. 펩 아래서 이제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여기 또 아구에로도 있고 둘이 엄청 친하잖아요. 아구에로랑 작살나게 치네. 아구에로가 맨날 가끔씩 이제 전화하면은 아니면 SNS나 이런 거 뭐 보내면은 막 아구에로가 그런 거 얘기해요. 막 너 나 선물 뭐 줄 거야? 너 저번에 나 의자 준다 했었잖아. 왜 안 보내는 거야? 말하면서 맨날 둘이 알콩달콩 그리고 이제 막 국대 가면은 또 이제 같이 룸메도 하고 하다 보니 또 자기와 이제 같은 세대별로 뛰어오나 또 이제 아구에로가 있으니까 더 외로울 테고 뛰면서 물론 뭐 바르셀로나에서도 외로운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는 많이 떠나 보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비도 떠났고 이니에스타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할 건데 메시의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떠냐 메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엊그제 벌어졌죠. 메시가 이적 요청을 바르셀로나 구단에게 해버린 것. 알페도 마르티네즈와 많은 소식통들이 이 얘기를 첫 봤다로 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나도 처음에 이제 나한테 계속 막 그 댓글이나 이제 풀친으로 보내더라고요. 주도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가 이적할 것 같습니다. 여길래 내가 보고서는 뭐야 새벽에 몰라 이거 바로 이적 안 해 분명히 해가지고 잤어요 그냥. 네.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적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구나 이적 얘기 맞구나. 그래서 그냥 왜냐면은 뭐 이게 오프셜이 떠야 대박 이적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보니까 썰이야 다 썰이야. 썰은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메시 입장에서야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8대2로 패배한 거는 자기한테 물론 메시도 자기가 뛰면서 졌던 경기가 많아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제 그 이후로 펩 이후로 이제 뭐 재미를 보지 못했으니까 좀 힘들었으니까 본인도. 네. 물론 이제 라키티치가 유벤투스 만나서 선제골 넣어주면서 좋았던 시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안 좋았던 게 더 많았으니까 좀 몰아서 이제 좀 잘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8대2로 진 거는 진짜로 좀 본인한테 많이 컸을 거예요. 많이 컸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진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바르토메 회장에게도 보드진 관련돼서 화가 나고 아비달도 한테도 화가 나고 그런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8대로 지면서 팀 떠나야겠다. 이제 이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1년 더 뛰고 그냥 그냥 1년 뛰고 나간다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무료로 이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적료가 없이 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말은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지났다 라고 바르셀로나 구단이 얘기하는 거고 메시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씨발 뭔 개소리냐. 올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8월달에 다 시즌 끝나고 다 끝났는데 그 리그 챔스 끝나고 했는데 8월달까지지. 피파한테 물어봐라. 언제가 지금 리가 끝났나. 우리는 8월달에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FA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개소리 말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 6월 말이니까 네가 6월 말에 안 나갔잖아. 그치? 코로나고 나발이고 우리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갈 거면 이적료를 내라는 거고
메시 측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리그가 6월 때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러면 나 미친놈도 아니고 그냥 나가냐? 시즌 끝까지 다 하고 나는 8월 말에 이게 끝났으니까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와 다르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제 끝나는 게 8월 말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9월 10일. 그래서 이제 메시 입장은 그렇다 보니까 이적 요청서를 낸 거예요. 9월 전에. 네. 지금 9월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쟤들도 27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도 얼마 안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9월 전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이제 법정 싸움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냥 정말 바르셀로나가 뭐 몇몇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아니 메시 팬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메시가 여기서 어린 나이 와가지고 고생한 거 이곳에서 뭐 쌓아 올린 업적 그간 노력 행적을 봐서 그냥 좋게 하자. 메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메시도 그냥 뭐 이제 싸우면서 나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서로가 그래 알았어 그냥 뭐 나 갈게 그래 너 고생했다 잘 가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그냥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씨발 안돼 뭐 계약은 계약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메시가 또 이제 학을 떼는 거지. 근데 원래 기존에 알려졌던 거는 이제 메시가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메시는 팀 훈련을 할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메시는 나가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나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까지는 하고 내가 해야 될 것까지는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뭐 일단 나온 얘기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6월 말이냐 바르셀로나가 말하는 6월 말이냐 메시 측이 말하는 8월 말이냐 요게 이제 뭐랄까 상대 뭐 메시 입장은 바르셀로나 구단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조금 뭐 지저분해질 수는 없겠지만 법정 싸움을 갈 수밖에 없지. 못 가겠어요. 갈 수밖에 없지.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냥 물론 뭐 야 메시가 그래도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얘는 그래도 뭐 이 정도 많이 나올 텐데 이걸로라도 돈을 벌겠다 라고 추잡하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사람들이 돈 앞에 추잡한 게 어딨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메시는 다르지. 다른 선수에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다른 선수에게는 진짜 내가 뭐 그리즈만이나 쿠티뉴나 덴벨레 이적하는데 돈 받지 말고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시는 여기에 있으면서 발롱도르를 6번이나 탄 선수고 발롱도르 6번이면 뭘 했겠어. 존나 잘했단 거지. 이렇게 마무리를 서로가 추잡하게 하면은 서로 마음만 상하고 남는 거 없다 이거지. 이혼도 합의혼 해야지 법정 이혼 싸움 가면은 얼마나 추잡해집니까. 사람이 마무리도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 좋은 거라고 했어요. 아무튼 뭐 메시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발렌시아가 이 로드리고 이적에 합의를 했습니다. 발렌시아는 모든 서류 및 기타 절차를 다 완료했고 필수 메디컬 테스트까지 통과한 이 로드리고가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이적을 위해서 오늘 팀이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지난 6시즌 동안 220경기에 출전해서 60골을 기록하며 컵 우승에도 기여했던 그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모든 감사를 전했으며 로드리고의 새로운 클럽이 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의 경력에 행운을 빌어주었는데 이게 뭐랄까 진짜 물론 우리가 이강인을 보고 싶기 때문에 발렌시아 경기를 뭐 자이든 타이든 많이 봤을 거예요. 물론 이전에 뭐 이 발렌시아가 잘 나갔을 때 라리가에서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때 그랬던 시절부터 이제 또 발렌시아를 좋아했던 팬들도 있지만 이후에 이강인 때문에 좋아하게 된 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로드리고는 그 안에서 지금도 220경기 정확히 59골인데 경기 수로 봤을 때는 얘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공격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팀에서 해주는 역할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진짜 좋은 공격수예요. 나는 그리고 얘가 이적했으면은 최소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원래 레알도 갈 수 있었던 선수인데 리즈로 갔다라는 거는 뭐 리즈는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얘가 얼마나 리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런 공격수 뭐 투톱을 쓰던 원톱을 쓰던 뭐
2선도 되고 1선도 되고 특히 1선이 낫다 보는데 저는 진짜 좋은 선수라 생각하는데 네. 발렌시아에서 얘를 보낼 줄 몰랐어요. 나 얘는 데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 얘는 스페인 국대기도 하고 스페인 선수니까 얘는 데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얘를 보내더라고. 와, 씨. 난 진짜 이거는 상상 못했어. 나는 막시를 보냈으면 막시를 보냈지 얘를 보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얘를 보내더라고요. 아무튼 발렌시아가 생각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발렌시아 구단주 걔가 그냥 다 망치고 있어요, 진짜. 네. 걔가 다 망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망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도 지금 이렇게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발렌시아도 리그 우승을 했던 팀이에요. 되게 좋은 팀이라고. 근데 이런 팀들 아니 에휴, 그래 하긴 뭐 걔 누구야? 걔 비아레 간에 누구야? 주장 파레오도 보내는데 그래 얘 보내는 것도 막 그게 큰 충격은 아니지. 하긴 파레오도 보내는데 씨. 그러니까 뭐 팀이 뭐 별 일이 다 있으려면 별일이 다 있더라고 진짜. 일이 있으려면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더라고 진짜. 정말. 설마 이런 게 이루어지겠어? 설마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게 진짜 안 되려면은 뭐든 돼요. 근데 진짜. 근데 여기 지금 발렌시아는 미안한 말이지만 안 되고 있는 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발렌시아가 상상으로 말한 건데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발렌시아가 유로파도 못 나갈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에 발렌시아가 유로파나 챔스를 나갈 수 있다면 피터림이 극찬받을 수도 있어요. 야 과감하게 팀 리빌딩 해가지고 야 이 멤버로 얘네 뭐 데려오고 아니면 얘네 위로 끌어올려 써가지고 야 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 극찬받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다 생각해요. 네, 진짜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다 내보내고 그게 된다? 그거는 FM에서도 힘들어. 진짜 FM에서도 그건 피터림이 아니고 감독 아니 피터림이 찬사를 받아야지. 왜냐면 피터림이 다 내보낸 건데. 피터림이 다 내보내고 하비그라시아한테는 야 나는 이렇게 이 멤버로만 리그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거지? 네 알았어. 이렇게 된 건데 뭐 감독보다는 피터림이 당한 거지. 난 다 내보내고 뭐 이강인 그 다음에 뭐 토니라토 뭐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할 거니까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지금 백수잖아. 할 거야? 하겠습니다. 알았어. 너 감독 땅땅땅 하비그라시아 감독 땅 빵. 네. 이게 되겠냐고. 근데 모르지. 사람 일을 모르니까. 내가 왜냐면 사람 일을 모른다 생각하는 이유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그런 성적을 거둘 줄 몰랐고 또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니까 이 축구계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종종 일어나니까 또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아예 뭐 짜바리 감독도 아니고 이전에 걔 누구야? 걔처럼 아예 감독 경력이 미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다음 시즌 끝날 때쯤에 뭐 봐야죠. 어떻게 될지. 뭐 저야 솔직히 뭐 발렌시아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이강인만 많이 뛰면 돼요. 네. 저야 뭐 강등만 안 당하고 이강인만 많이 뛰면 된다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네. 좀 뭐 이기적인 말일 수 들리겠지만 근데 발렌시아 팬이 아닌 거 어떻게 그래요. 어차피 그래 뭐 리버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너 뭐 기분 좋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수원이 개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수원도 감독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뿌열은 자신의 SNS에다가 친구 메시에게 내 모든 지지를 보내며 라고 이제 글을 썼고 수아레즈가 그에 동요하는 박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결정한 것에 많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에 가장 먼저 반응한 이 사람이 전 바르셀로나 선수, 전 바르셀로나 레전드, 전 바르셀로나 캡틴, 뿌요리였고, 자신의 SNS에다가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100만 번 리트윗이 됐나봐요. 여기 뭐라 적었냐면, 존중과 존경을 표하며 메시, 내 모든 지지를 보내, 이렇게 썼습니다. 난 수아레즈 저거 보고선 도르트문트 가나? 그 생각했어. 벌써 손절하고 도르트문트가 뭐 연락했네요. 왜, 나 너무 도르트문트 옷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더라. 유벤투스의 새 감독이죠. 피를로가 말하길 이과인이 팀에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벤투스의 미드필더였던 피를로가 이제 8월 8일날 사리가 해고된 이후에 원래는 이제 한 단계 밑에 팀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바로 1군팀 감독으로 승격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라 말했냐면, 피를로가 디발라는 팀에 남을 것이다. 근데 이과인은 팀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피를로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이과인은 훌륭한 선수였고 또 우리와 함께 훌륭한 챔피언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과인의 사이클은 끝이 났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과인을 매우 존경하는 선수지만 우리의 입장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과인과 유벤투스의 동행이 이제 끝이 났음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과인이 2016년도에 나폴리에서 7,500만 파운드, 1,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세 번째로 가장 비싼 이적료를 가지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요즘엔 뭐 1,000억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과인은 팀을 떠난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수아레즈 유벤투스 이적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 몇몇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 뒤에도 이제 또 다른 공격수에게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 얘기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과인은 이제 유벤투스 떠난다라는 소식입니다. 쟤는 나폴리도 못 돌아가. 나폴리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턱지당해가지고. 이과인이 리즈 가지, 차라리. 아니면 이과인도 리즈 데려가서 로드리고랑 같이 해. 그럼 주인권 하겠다. 아무리 못해도, 진짜. 이거는 좀 얼척이 없는 소식인데, 이 스페인 마르카에서 보도하길, 2부 리그에서 이제 엘체를 승격시킨 지 이틀 만에 팀을 떠나게 된 이 엘체 감독 파케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파케타 감독은 2시즌 반 동안 엘체를 맡았고 요번에 승격 플레이오프 세군다 리가에서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쳐가지고 이제 통합 스코어 이제 1대 0으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이번 연도까지만 이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구단주가 재계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가지고 팀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원래 이 팀의 구단주가 새롭게 왔어요. 에이전트이자 사업가인데 크리스티안 브라가니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번 시즌부터 새 구단주가 되었고 이번에 승격한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인 이 조르지 알미론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냥 얘를 재계약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계약을 시켰지만 팀을 나가게 됐고 오피셜로 나갔어요 이젠. 팀이 승격이 됐지만 파케타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이제 파케타를 내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엘체는 원래 이제 2부 리그와 1부 리그를 오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팀인데 다시 올라오게 됐지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이런 일이 아무리 뭐 축구도 사업이고 뭐 구단주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승격을 시켰는데, 그 약간 옛날 릴 원옥이랑 비슷해. PPR에 릴 원옥 감독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누구야, 불독 감독 데려온다고 원옥이 형 나왔거든요. 그 원옥이 형이 욕을 많이 하면서 나갔어요, 나갈 때. 그 누구 옛날 토트넘에 감독했던 그 아저씨 이름 뭐야? 요즘 이름이 생각나. 그 아저씨 내가 본지 오래돼가지고. 박지성 PPR 있을 때 있던 감독. 그 아저씨 온다고 원옥이 형이 나갔지. 해리 레드납. 근데 레드납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만친인가? 만친이가 아니지? 그 사람 이름 뭐였지? 옛날 그 맨시티 감독했던 사람? 그 사람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릴 원옥이 잘렸는데? 잘리고 그때 맨시티 첫 우승 시킨 사람 이름 뭐죠? 아니 마크 휴즈 맞아. 마크 휴즈. 마크 휴즈 데려온다고 아마 릴 원옥이 잘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릴 원옥이 나중에 리즈 감독 했다가 거기서 또 잘리고. 아무튼, 욕 많이 했어. 원옥이 형이. 원옥이 원래 성격 안 좋은데 욕 많이 했어. 자, 다음 소식은, 이 가제타에서 보도하길, 콘테가 이 구단주에게, 4명의 선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콘테가 이제 스티브 장과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회의도 했고 대면도 했고 했는데 만나서 그런 거죠. 나 지금 선수 4명 필요해요. 하니까 스티브 장이 씨발 이 새끼 또 왜 이래 하면서 누구 메시만 말하지 마. 근데 이제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비달 데려와 주고요. 첼시에서 에메르송 왼쪽 풀백 필요하고요. 나 공격수 필요하니까 로마에서 제코 보내주고요. 브레시아에서 토날리 데려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비달은 바르셀로나 정리하려고 했었고 첼시도 에메르슨 정리를 했었고 로마도 제코 돈만 맞으면 보낼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브레시아 토날리예요. 토날리는 이탈리아 신성이고 어리고 비싸. 그러니까 브레시아가 비싸게 팔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오케이 뭐 비달 오케이 에메르송 오케이 제코? 제코 로마랑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알았어. 일단은 오케이 하는데 갑자기 토날리 말하는 순간 이 새끼 사람 새끼인가? 이런 거지. 네. 토날리는 또 원하는 팀도 많아요. 사실. 근데 말했잖아 저번에 토날리 개 닮았다네요. 스타워즈에서 걔 I'm your father 저기 누구야 그거 가면 쓰네. 개 닮았다네. 걔야 잘생기네. 잘하고 젊어. 요즘에는 잘하고 젊으면 비싸. 많이 비싸. 토날리 얘기하는 순간 좀 스티븐 장이 좀 빡쳤을 거예요. 네. 비달을 에메르송 제코까지는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해줄 수 있는 영역이야. 스티븐 장도. 근데 브레시아 토날리는 모르겠네. 팀은 브레시아지만 토날리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일단은 말은 했으니까 뭐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 아까 나폴리란다. 유벤투스가 찝쩍 됐다던 이 공격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카바니가 나폴리를 배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선택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가 카바니 영입을 시도했지만 카바니는 나폴리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며 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그는 몇 주 전에 벌써 FA로 이제 풀릴 걸 유벤투스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를 데려오고 싶은데 올래? 라고 하니까 이제 카바니는 내가 그래도 나폴리에서 오랫동안 뛰었고 그리고 이제 파리로 이적했는데 어떻게 유벤투스 갑니까? 라고 말한 거죠. 어떻게 늑대 새끼가 개 밑으로 합니까? 라고 한 거죠. 36회 우승이면서 뻔뻔하게 38이라고 계속 말하는 네. 늑대 새끼가 개 새끼 밑으로 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나폴리와의 관계, 그 애정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다고 하며 카바니가 이제 원래 벤피카로 간다고 했었지만 벤피카와의 이제 연봉 협상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쉽게 말하면 파수예요. 파수인데 얘가 언제까지 파수하겠습니까? 얘는 인기 많은 파수지. 서로
와달라는 파스. 네. 나는 백수와 다름없는 파스. 네. 능력 있는 파스? 능력 없는 뭐 백수 아닌 파스. 네.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조만간 팀을 구할 것 같아요. 뭐 미국을 가도 되고 뭐 유럽을 가도 되고 뭐 돈만 맞으면 될 것 같아. 이력서도 안 냈지 얘는 사실. 그냥 이력서를 그 기업에서 구단들에서 찾아보는 거지. 카바니 씨죠? 저희가 좀 이력을 봤는데 지금 뭐 놀고 계시죠? 그러면 네. 그러면 오실래요? 그러면 저는 전화로 이제 얼마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했을 때 잠깐만요. 그건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해보고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기다렸다가 전화 오면은 뭐 될 것 같아요 하면 이제 가는 거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뭐. 흔한 백수들은 막 서로 막 이력서를 막 넣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 하나 다시 고치고 토시 하나 다시 고치고 이력서야 분위기 바꾼다고 막 다시 글 다 쓰고 이렇게 하지만 얘는 뭐 이제까지 존재 자체가 다 이제 뭐 이력서인데 뭐 그죠? 예. 물론 저는 카바니가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격수는 쉬운 것도 쉽게 넣고 어려운 것도 어렵게 넣는 이런 게 난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쉬운 걸 못 넣어. 어려운 걸 쉽게 넣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공격수 골게터의 범주에서는 사실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나한테는 솔직히 말. 근데 이제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야 근데 씨 얘가 좋은 선수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 없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월클로 생각하는 공격수들은 이제 뭐 옛날 수아레즈나 레반도프스키나 뭐 이런 스타일. 차라리 쉬운 거는 무조건 넣고 어려운 거는 좀 놓치더라도 쉬운 거를 잘 넣는 스타일 좋거든요. 얘는 어려운 거를 되게 쉽게 넣고 쉬운 걸 너무 놓치더라고. 내가 이번에 느꼈어. 정말 이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골을 못 넣어주면은 끝이야. 그러니까 그 선수가 1선 공격수건 9.5번이건 2선이건 상관없어. 네이마르한테 그 돈 주고 데려오면서 그렇게 데려올 때 정말 어렵게 데려오면서 그거를 과정이 좋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과정이 뭐 드립을 쏴보지면 뭐해. 결국 거기서 못 넣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거기서 드립을 막 쳐가지고 박스 안 가지고 기가 막히게 갔어. 막 가가지고 거기 찾는데 박스 바깥 나가고 뭐 유효 슈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끝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과정은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좋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내가 만약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이게 내려왔으면은 괜찮아. 그러면 과정이 좋았으면은 그래. 얘가 못 넣어도 앞에 누구 데려와서 그 먹어줄 수 있는 데려오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네이마르 이정료는 그걸 해줘야 되는 이정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정료를 네이마르가 먹은 건 아니지만 바르셀로나가 먹었지만 정당한 가이드라인으로 바이아웃 세워놓은 거고 그걸 파리가 내고 데려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 해주면은 짜증 나지. 솔직히 암만 대표하는 선수라고 해도 짜증 안 나겠어요? 네. 그래도 카바니 열심히 뛰고 경기 도움이 되는 선수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그래도 공격수는 좀 편하게 골을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는 데도 편해지니까.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이 정도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FA이기 때문에 원하는 팀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비싼 것도 이해를 줘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이해한다. 내가 이해한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이해한다 치더라도 좀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건 맞긴 한데 뭐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선정하는 거니까 뭐 그걸 뭘 하겠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해 놨겠지. 항상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본인이 다 감수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면 몰라 은퇴해. 그래 그만두자. 더럽다 씨 하면서 은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은퇴할 몸도 아니고 몸 가꾸는 거 봤을 때는 본인도 이 축구 선수로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까바니 정도는 진짜 중국 갔으면 좋겠다. 아침 가는 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게. 내가 원래 아침에서
아챔에서 이제 구경했을 때, 아챔에서 구경했을 때, 와, 진짜 얘가 온다고? 하면서 제 고마웠던 건 사실 그 중국 팀이 아니에요.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펠라인이도 왔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스카나 뭐 이런 데 많이 봤잖아요. 뭐 저기 뭐 장수 팀의 선수들, 그 광저우 에버그란데, 그다음 베이징 거한, 뭐 이런데, 뭐 그다음에 그 누구야, 그 걔 누구야? 사우스햄튼에 이동 공격 저 어디야? 주황색 유니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펠라인이 있던 팀. 거기에 이제 펠레. 헐크도 보고 했지만 이니에스도 받고 했지만 내가 얘를 진짜 봤다고? 이제 K리그 경기장에서 했던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선수는 히바우도 우즈베키스탄 팀에 있었던 히바우드였고 감독은 리피 이제 광주에 있었죠. 그러니까 와 내가 리피 저 양반 저 양반 진짜 월드컵도 저기 해본 사람이고 챔스도 저기 해본 사람이고 저 양반 대단한 양반인데 저 양반이 K리그 경기장 온다고? 와 했는데 인터뷰를 안 하더라고. 그냥 담배 피고 가더라고. 벌금 내고. 그 다음에 선수는 히바우드는 이제 반할 시절에 내가 이제 첫 바르셀로나를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이제 잘했던 선수고 또 2002년도 때 또 한국 와서 그랬더니 이제 선수였기 때문에 그땐 중팀이 히바우드는 뭐 중팀에서 안 뛰었고 이제 그때 우즈베키스탄 팀에 뛰었잖아요. 그래서 와 히바우드 포항이랑 붙을 때 내 기억이 맞다면 포항이랑 붙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와 히바우드 나 히바우드를 K리그 경기장에 볼 줄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죠. 조선님 아침에서 보고 싶은 선수 있나요? 지금 메시. 우레이가 하도 주접상이 생각나가지고 우레이가 메시도 아침에서는 골 못 넣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메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아침에서 갈 거면 일본 팀 가라. 중국 팀 안 좋아하니까. 근데 원래는 메시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제라드였을 텐데 제라드는 미국 갔더라고. 근데 제라드 미국 갈 때 좀 아쉬웠어요. 살짝 아시아 쪽 오지 했는데 중동이라도 가지 했는데 미국 가더라고. 아니 메시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바꾸겠습니다. 질라탄으로. 질라탄 한번 보고 싶어. 질라탄 오면은 한번 경기장 가서 보고 싶어요. 진짜 그 거만한 그 스타일의 그 축구하는 스타일 한번 보고 싶어. 늙어도 지금도 늙어 잘하지만 질라탄 더 늙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라탄 한번 KT만 붙으면은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 좀 약간 어슬렁대면서 순간순간 팍팍 이렇게 하는 거 팍팍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싶기도 하고. 메시는 좀 나중에. 자, 다음 소식은 레이나죠. 네, 레이나가 라치오에 이적할 것 같아요. 이게 라치오 메디컬 테스트 중에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지난 6개월간 이제 아스톤빌라에 또 뛰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가 얼굴 봤었죠. 아스톤빌라 강등을 레이나가 막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튼간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잘 마무리가 좋았고 밀란으로 복귀했지만 이제 라치오가 골키퍼를 받고 싶은가 봐요. 레이나가 올 것 같아요. 2년 계약을 맺을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계약을 맺고 라치오로 가지 않을까. 라치오 지금 다른 애가 가야 되는데 민짜이. 왜 자꾸 다른 애 영입하는 거 다른 데 돈 쓰지 말라고. 민짜 영입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내 민재. 민재 떡상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다른 데 돈 쓰냐. 돈 아껴서 세리 한번 가보자. 스포티비 나 집에 유료방송 결제됐으니까 스포티비 한 달에 16,000원씩 내면서 본다고. 안 보는데 거의 TV도 돈 아까워 죽겠어. 해지할까 말까. 좀 다음 달이면 또 개막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개막해가지고 안 볼 수도 없고. 제발 좀. 스포티비 너무하더라. 나 스포티비 분들이 내 방송 안 보시는 거 아는데 내가 과거에 스포티비랑 이제 함께 이벤트도 진행했던 사람이니까 한마디 하자면 스포티비는 PC로 결제하면은
TV로 이제 보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 유료 방송은. 아씨. 아 넷플릭스는 되던데 연동이. 근데 난 넷플릭스 이거 연동 되길래 깜짝 놀랐어. 내 셋톱박스랑 그 아이디하고 비번 치니까 연동 되더라고. 근데 스포티비는 PC에서 유료로 보는 거 PC 한정. 셋톱박스에서 이거 결제해서 보는 거 그거 한정. 다 달라 다. 그 PC랑 TV랑 같이 보고 싶으면은 다 따로따로 결제해야 돼 또. 아, 그럼 그거 아니지 그거는 씨. 내가 이거 TV에서 결제했으면 이것도 되게 해주던가 PC에서. 아니면 PC에 결제하면은 이것도 되게 해주던가. 근데 너무하죠. 아 그건 아니지. 아마 돈 벌겠다 하는 거지만 그 너무 상술이야. 넷플릭스 같은 데도 4명이서 같이 보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넷플릭스 셋톱박스는 내가 확인해봤어요. 나도 해보고 놀랐다니까? 연동돼가지고. TV로 보니까, 넷플릭스 TV로 보니까 화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거 아이패드 미니 저거 2 레티나 저거 한 오래된 거 저거는 화질이 안 좋은데. 넷플릭스처럼 해보란 말이야. 그렇게 좀, 뭐야, 유료 회원을 늘릴 거면은. 아, 진짜. 너무 실망적이었어. 너무 싸발적이었다고. 아, 레티나 언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거 아이패드 한 장 지금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중고나라 맨날 알아보고 있어. 아이패드. 근데 아이패드 중고나라 알아보는데 아이패드가 중고나라, 심지어 어제는 새거보다 비싼 중고, 사람들 댓글에, 아니, 선생님. 아니, 이거는 어떻게 새거보다 더 비싸냐고. 그러니까 왜냐면 올라온 거 자체가 보름밖에 안 썼대. 자기가 지금 안 쓸 것 같아서 파는 거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써있는데, 아이패드 오는 나는 업데이트 안 돼. 미니2 레티나 해가지고 업데이트 안 돼. 이제 끊겼어요. 끊겼어. 당근마켓? 나 당근마켓 지웠는데? 당근마켓 아이패드 같은 거 싸게 나와요? 다시 깔아야 되나? 당근마켓 막 요즘 사기꾼들 넘쳐난다 해가지고 막 지웠는데? 안 그래도 어디 지웠는데? 심지어? 다시 깔았겠네 그러면. 그치. 당근마켓은 직거래 하지 내가. 네이버 중고나라는 미안하지만 네이버 중고나라는 쓰레기예요. 5번 사기 맞았어요. 근데 사기 맞은 내가 문제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데 신발부터 해가지고 키보드 3번, 그 다음에 오버워치 2번, 그게 사기 맞아. 5번이 넘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문제지 뭐. 아무튼 네이버 중고나라는 꼭 여러분들 직거래 마세요. 네. 저처럼 택배 거래하면은 이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유명한 키보드 대신 벽돌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기계식 키보드 쓰고 있는데, 기계식 키보드 처음 입문할 때 나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방송하시는 분들,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막 이런 소리. 근데 소리가 저기 키보드 소리가 좀 다른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계식 키보드였던 거지. 그래서 알아봤지. 알아보니까 나는 키보드를 그 전까지, 기계식 키보드 쓰기 전까지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000원짜리 8,000원짜리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검색을 하니까 12만원 키보드 하나. 내 체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9,000원짜리 8,000원짜리 쓰더라도 한 2, 3년씩 쓰는데 최소한. 근데 기계식 키보드 검색해보니까 12만원 이러니까 내가 와씨, 오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가지고 당연히 중고나라 갔지. 중고나라 가니까 막 7만원 6만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뭔지 궁금하고 사보고는 싶으니까 샀다가 벽돌이 왔죠. 네. 그 벽돌 받은 그 택배 상자가 아직도 기억나요. 성의도 없이 벽돌 하나만 넣어가지고 흔들거리는 거야. 박스는 큰데. 그래서 이제 옆으로 기울이면 쿵, 옆으로 기울이면 쿵 하는데 순간 속으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벽돌인가 했는데 여니까 벽돌이었고,
바로 그 사람 그 계좌를 내가 중고나라에 입력해 보니까 벌써 나 말고 나는 이제 키보드로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카메라 이런 걸로 뭐 니콘 카메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4, 50만씩 떼인 사람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 벌써 내가 그걸 검색해봤어야 되는데 그땐 나도 이제 중고나라를 초창기에 이제 했던 사람이고 그 전에는 뭐 이제 뭐 조던 신발 너무 싸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사진에 딱 봐도 살짝 신은 감이 있는데 아 원래 이게 좀 신어가지고 싸게 나왔나 보다 싶었는데 그래서 한 3켤레인가 이렇게 한 2, 3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때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똑같이 당해가지고 근데 옛날 말했잖아요. 그 똑같이 당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들끼리 이제 카톡에 그룹이 생겼는데 그 중에 그 사람 나한테 사기쳤던 사람 가족이 몇 명과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한두 명씩 그룹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아니 뭐 저도 나가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막 나가려는 사람한테 왜 나가시냐니까 사실은 그 사람 삼촌이랑 저는 합의 봐가지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거기 카톡 그룹 거기 개차반 나가지고 완전 싸워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욕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막 뭐 말씀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 생각하면은 막 골치 아파요 진짜. 예. 아직도 못 받았어요. 결국에는 들어보니까 걔 깜빵 갔다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말했잖아 내가. 아직도 그 사람들이 돈 앞에 이게 다 그렇더라고. 나도 아마 그랬을 거야. 나를 합의 봤으면. 솔직히 나라고 막 정의롭게 막 나는 뭐 합의 안 합니다. 거기 뭐 우리 카카오 채팅 그룹에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나가니까 와 사람들이 본색이 바로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 아이씨 뭐 이거 뭐라 하겠냐 알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나도 그냥 이해했죠. 네. 아휴 그래도 생각나네요. 나 오랜만에 얘기해보네요. 네. 자 울버햄튼의 메토티죠? 잠깐만 나 메토티 사진 다른 거 있는데? 잠깐만 뭐라? 나 메토티 사진 따로 있었는데? 그래. 어차피 오늘 썸네일은 메시 할 거니까 됐어. 메토티 얘기 하자면,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토트넘이 이 메토티를 영입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뉴가 이 울버햄튼의 다재다능한 오른쪽, 풀백이죠. 풀백 및 윙백, 메토티인데요. 이 선수를 원하고 있고 28살인데 울버햄튼에서 50경기에 출전하면서 좀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저 누구야 아다마랑 잘 연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1,500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이 붙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235억 정도 이적료 주면서 옵션이 붙어 있을 거다 하는데 요거보단 좀 더 큰 금액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링크처럼 보였는데 이 다음에 나왔던 링크가 뭐였냐면 무리뉴가 오리에한테 욕했던 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무리뉴가 넌 쓰레기야 새끼야 뭐 이러면서 수비 그따구로 하냐고. 네. 그런 이제 뭐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아마존 관련돼 가지고 뭐 했던 얘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실제로 우리애를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싶었는데 무리뉴도 우리애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맷 도어티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맷 도어티가 되게 좋은 선수라 생각하는 이유가 아다마 트라오레가 공격에 계속 집중하면서 공격 일변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다마가 많이 뛰는 것도 있지만 맷 도어티가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댓글에는 토트넘 팬들이 되게 뭐라 하더라고. 맷 도어티를 뭐하러 데려오냐고. 근데 나는 맷 도어티를 정말 좋게 봤거든요. 물론 얘가 풀백에 쓰는 그 풀백 자리와 윙백 자리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봤던 건 사실 윙백 자리가 더 많긴 한데 또 윙백과 풀백의 역할을 좀 잘 소화하지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선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나는
메토티가 되게 좋은 선수라 생각했고, 아다마가 얘 덕분에 정말 좀 더 뭐랄까 공격에 집중할 수 있구나. 얘 정말 얘가 아다마 자리를 아다마가 잘하기 때문에만 이제 걔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메토티도 잘했기 때문에 아다마 돋보이는 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너무 아다마만 계속 집중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아다마가 잘한 건 맞는데 메토티도 충분히 좋은 선수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받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진짜 메토티 좋은 선수라 생각해요. 진짜로. 오리에랑은 아예 차이가 되게 큰 선수인데 좀 오리에를 되게 좋게 나도 매번 말하지만 오리에가 나쁜 선수라고는 평가 안 해요. 요즘에는 괜찮은 풀백 구하기 힘드니까. 근데 얘랑 오리랑 비교하자면 얘가 저는 훨씬 낫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내 눈이 뭐 황금의 눈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되게 좋은 영입이다. 진짜로. 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이게 진짜 뻥일 줄 알았는데, 난 누누가 절대 안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오리에한테 무리뉴 욕했던 거 뜨고 나서, 갑자기 메토티 그러니까 이적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영국 뉴스에서. 그래서, 진짜 가나? 얘 진짜 보내나? 돈 필요하나? 그래서, 그럼 울산의 김태환이, 울버트가 하나? 그 생각했어요, 진짜. 아니, 김태환 데려가. 김문환이나 둘째 하면 데려가. 김문환 어리니까 괜찮고, 김태환이 잘하니까 괜찮고. 도티 내보낼 거면. 진짜 좋은데. 아무튼. 이것도 얘기 나오면 더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 오피셜이에요. 바디란다. 바디가 레스터와 2023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레스터 이제 올타임 넘버 원 선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올타임을 쳤을 때 득점이 구단 이 팀 클럽 역사상 4위라고 하고 저번 시즌 이제 득점 왕 아니겠습니까? 바디와 또 3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얘가 잘츠부르크를 가야 되는데 레드불 그렇게 처마시는데 잘츠부르크는 황희찬이 갔으니까 오지 말라고. 아무튼 네. 최근에 레스터가 이제 바디 오피셜도 냈지만 메디슨 오피셜도 낸 거 봤을 때는 최근에 뭐 확실하게 내보낼 선수는 내보내고 재계약해야 될 선수는 확실하게 재계약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시가 이제 맨시티에 온다면 가정했을 때 이제 뭐 누구를 이제 더 영입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뭐 새로운 뉴 맨시티가 될까라고 이제 가상으로 찝어놓은 선발 라인업인데 보시면 이렇게 아구에로 왼쪽에 스털링 오른쪽 메시 케빈 데 브라이네 필포든 로드리 나다나키가 왼쪽 가고 쿨리발 영입해서 중앙에 들어온 다음에 라포르테랑 센터백 시키고 오른쪽 카일 워커랑 수비수 에드르송 이렇게 하면 리그 우승하지 씨발.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근데 덕배도 많이 뛰고 포덴도 많이 뛰는 편이니까 로드리 그렇고 메시가 조금 활동량이 좀 적긴 하죠. 네, 그거에 충분히 항상 인정하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뭐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 젊은 또 미드필더들 라인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맨시티가 참스 아니면 사실 뭐 수비하겠어요. 수비하겠어요. 진첸코는 평소에도 못 나오는데 뭐 아케 왔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네. 얘는 뭐 항상 공격만 할 테니까. 네. 개 무섭네. 뭐 이렇게 나오면 써는 거지 더 다. 네. 이렇게 나오면 뭐 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맨시티 보면서 다실바가 나가네. 다실바. 축구 천재 다실바 나가면 여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메시가 아니면 오면 씨. 야, 다실바 나가고 맨시티 오면은 말했죠.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니까. 집에 기름이 나오거나 진짜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 봐봐.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가상으로 나오는 거지. 응?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진짜. 아무리 카드 있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진짜.
펩은 확실히 많이 뛰면, 그러니까 펩이 좋아하는 미드필더는 더 확실해. 뭐 누구나 감독으로 그렇겠지만 그런 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데 펩은 중원에서 뛰는 선수 중에 똑똑하고 많이 뛰고 시야 넓고 도전적이고 뭐 뭐랄까 그런 게 다 어우러져 있는 중앙 미드필더. 근데 그런 선수를 아무리 빅클럽이라도 많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고 한 번에 쓸 수가 없는데 펩이 여기 나와 있는 만약에 이 중앙 미드필더 포덴이나 덕배나 로드리 다 그런 선수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수비도 되면서 공격도 되고 시야도 넓고 어리요. 심지어 활동량도 넓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이제 저런 중원을 어느 감독이나 좋아하겠지만 맨시티 감독이고 돈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네. 물론 이건 펩이 정한 게 아니긴 하지만 이거는 여기 멤버는 사실 기존에 있는 멤버니까 뭐 새롭게 영입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영입한다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영입해야 되는 건데 아케는 벌써 왔고 어차피 예. 여기만 영입해야 되는 건데 아 여기 없으면 민자리라도 써보라니까 나 진짜 내가 김민재 빠여서 김민재를 고평가하는 건 맞아요. 내가 그는 충분히 이해해요. 인정하고. 근데 나는 김민재가 유럽 가서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바 떨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김민재를 처음 봤던 그 충격과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 K리그였지만 K리그에서 뭐 그냥 K리그가 EPL 갔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요즘에 김민재 못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중국 경기를 안 보니까. 근데 됐고 내가 알고 있는 김민재 졸라 잘하니까 김민재가 유럽 가서 망하기 전까지는 설레발 딴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내 친구들이 아직도 술 먹으면 그 얘기 한다니까요. 너 옛날에 이천수 막 무조건 유럽 가면 성공한다고 했잖아. 막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망했잖아요. 네. 그 얘기 안 해요. 친구들이 맨날 놀려도 지금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설레발 장난 아니게 떨었습니다 진짜. 친구들 앞에서. 애들이 맨날 이천수 막 효천수라고 놀리고 했을 때 나는 야 이천수가 진짜 존나 잘한다고. 축구도 볼 줄 모르는 새끼들이 꼭 저렇게 남들이 까니까 다 깐다고 해가지고 이천수 유럽만 가면 대박 터진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유럽이 만만한 데가 아니야. 왜냐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천수가 레알 소시에다드 갔을 때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전년도에 라리가 2위 했기 때문에 챔스를 나가는 팀이었어요. 이천수가 챔스도 나가봤다니까 심지어 아직도 사람들이 이천수가 챔스를 못 나가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럽 대항전 나간 선수가 꽤 있어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영민 지금 해설하는 현영민 있잖아요. 서울하고 전남하고 거기 뛰었던 현영민도 유로파리그 뛰어봤다니까 제니티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현영민이? 이렇게 하면 막 놀란다니까. 연기는 못 갔죠. 연기는 유럽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첫 인터뷰로 어그로를 끈 게 아니라 내가 이천수를 약간 비호하자면 이천수가 멍청해요. 내 이천수 봤잖아요. 경기장에서도 수원에 있었거든요. 멍청해요. 멍청한데 걔가 바스크 지방의 그 사이를 몰랐어.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라리가 하면은 지역 갈등이 되게 심하고 카탈루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바르셀로나가 대표 클럽이고 카스티아는 레알 마드리드가 대표 클럽이고 이제 바스크 지방은 이제 빌바오가 대표 클럽인데 이 세 개 클럽을 완전히 그냥 물론 좀 더 있지만 그래도 대표 클럽 볼 수 있는데 레알 소시다드는 바스크 지방의 클럽으로서 빌바오가 엄청난 라이벌 팀이에요. 지역 라이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카스티아 완전 이렇게 뭐 대표 클럽인 레알로 가고 싶다 했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그게 아니라 나는 레알 소시다드에서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첼시나 막 이런데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덜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것도 기분 나빴겠지만 저 새끼는 뭐 오자마자 나갈 생각했겠지만 덜 했을 텐데 거기서 스페인 지역 감정이 심한 카스티아 지방의 대표 클럽인 레알 가고 싶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새끼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또라이 새끼인가? 하면서 이천수 나중에 말했잖아요. 자긴 진짜 몰랐다. 내가 좀 공부하고 갔어야 되는데 맞는데
자기 에이전트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몰랐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은 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클럽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레알 마드리드밖에 생각 안 나서 말한 건데 그렇게 그게 뭐랄까 좀 큰 뭐 이슈가 될 거라 몰랐는데 근데 말씀 맞아요. 입단은 해 기자회견 데서 다른 클럽 간다라는 거 말하는 거 자체가 잘못이지. 그게 뭐 지역 라이벌이건 아니건.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이라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잘 했으면 좋은데 네. 그것도 말도 좀 잘 못했으니까 문제 있는 거지 뭐. 뭐 아무튼 자 다음 소식은 바이에른 뮌헨이 UEFA 클럽 랭킹에서 1위팀이 됐습니다.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게 되면서 원래 1위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가지고 있던 점수가 13만 4천 점인데 이제 뮌헨이 우승하게 되면서 13만 6천 점, 2천 점을 앞서게 돼가지고 나 요거를 앞서게 되면서 UEFA 클럽 랭킹에서는 이제 뮌헨이 1위가 되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합씨가 말하길 인터밀란이 은돈벨레의 이 협상을 재개했다고 알렸습니다. 인터밀란은 콘테가 이 은돈벨레를 엄청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뭐 새로운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인터밀란이 유로파리그 일정 때문에 이제 스왑 딜 관련돼서는 좀 중지가 됐지만 그럼 돈을 주고서라도 좀 콘테는 데리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제 다시금 이제 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뭐 은돈벨레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지만 아까 채팅창 보니까 나 몰랐는데 얘 뭐 코로나 걸렸나 봐요. 뭐 아무튼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코로나 걸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네. 채팅창에서 본 거라 내가 방송 준비했을 때는 그 얘기는 없었는데 네. 아무튼 이 새끼 오치 닮아가지고 더 재수가 없어 난. 얘가 잘하고 못하고는 난 상관이 없어. 근데 아무튼 콘테는 얘한테 뭐 왜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안 팔 거예요. 레비는 본인이 레비가 안 판다 했으니까 아무리 무리뉴가 팔고 싶어도 레비가 안 팔아 그만해 하니까 아니 팔아요 다른 데 사면 되잖아요. 안 팔아요 그만해 하니까 이제 무리뉴도 알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오피셜 떴죠? 네. 뭐, 이거는 뭐, 사실. 첼시가 벤치렐을 영입했습니다. 5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벤치렐이 이제, 첼시 갔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유니폼도 있고, 네, 지금 첼시 옷을 벌써 입고 있으니까, 네. 트레이닝복을. 근데, 이적료 관련된 이거 정확한 기사는 아직 없어요. 그냥 일단은 5년 계약 맺은 것만 오피셜로 나왔고 뭐 벤치렐을 말씀드리자면 평가가 되게 호불호가 많아요. 벤치렐 관련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벤치렐을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예요. 특히나 이제 영국 선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수저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은 약간 나는 되게 생각이 많은 근데 활동량 좋은 그냥 알바랑 비교할 수 없는데 알바가 훨씬 나은데 얘는 그래도 이제 이전에 잉글랜드 국대에서 봤었던 이제 그런 풀백하고는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언더래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백을 얘기하면 오버래핑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오버래핑. 올라가서 이제 이선 자원이 중앙으로 들어가면 사이드에서 윙어처럼 들어가주면서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공격적인 역할을 담당해주는 옛날에 이제 오버래핑이 좋았던 선수들 중에 알베스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데 근데 알베스도 이제 언더래핑도 잘하고 오버래핑도 잘하고 알바도 언더래핑 잘하고 오버래핑 잘하는 선수였는데 얘는 잉글랜드 선수 스타일답지 않게 언더래핑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요. 중앙.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이제 몇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뛰었던 라미나 아니면 지금 뭐 리버풀의 풀백들도 좀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하는데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레스터 경기 좀 보면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스타일의 이제
이 유형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처럼은 생각 안 하겠지만 람이 완전 그런 스타일이고 람은 이제 이것저것 다 잘하고 중앙까지 들어가면서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했던 거고 약간 박주호도 그래서 중앙 역할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무튼 언더래핑은 감독들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풀백한테 원하는 거 오버래핑이지. 근데 이제 왜냐면 언더래핑을 들어가면은 중앙 미드필더하고 동선이 꼬이거나 다시 내려올 때 대각으로 내려야 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속도가 늦거든요. 근데 그걸 역할을 되게 잘했어요. 내가 봤을 땐 잘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나는 얘 칭찬을 좀 하려고 하면은 팬들이 아 저 새끼 먹튀. 아 저 새끼 맨날 누워 있어. 뭐 부상병동 막 해가지고 말을 잘 안 했어요 내가. 근데 많이 다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족저근막염 있다가 뭐 염자 있다가 막 엉덩이 아팠다가 사타구니 아팠다가 막 얘 좀 많이 다치는 스타일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좋긴 해요. 특히나 이제 이 뭐랄까 경기를 좀 중앙 선호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기를 원하는 감독들은 벤치레 같은 유형이 오면은 좀 편하죠. 네, 많이 편하죠. 그리고 벤치레를 좀 서브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있으면 그것도 편하고. 네. 램파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구 스타일이나 아마 축구 스타일이나 뭐 그런 원하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하려는 축구가 이제 벤치렐이 좀 와야 왼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킥이 좋았던 마르코스 알론소나 좀 되게 작은 다이아몬드, 작은 육각형 선수인 에메르송이나 뭐 에메르송 그렇잖아요. 막 엄청 빠른 것도 아니야. 엄청 막 킥이 좋은 것도 아니야. 엄청 막 오버랩이 좋은 것도 아니야는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뭐 또 애매모호하게 하긴 하는 그런 자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벤치렐도 분명히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긴 하지만 이 램파드가 가장 넘버원 티어로 데려오고 싶어 했었고 가장 먼저 이르게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가 이제 벤치렐인데 결국에는 램파드를 팍팍 밀어주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램파드한테 이번 영입으로 인해서 로만이 얼마나 램파드를 좋아하고 램파드를 밀어줄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물론 그렇게 밀어주는 거 치고는 이 사진이 좀 그렇게 좀 약간 꼬로마긴 한데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멋있게 산체스 정도는 찍어줘야지 피아노 정도 쳐주고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테이블 앉아가지고 저렇게 뭐 찍긴 살짝 그렇긴 한데 뭐 나중에 뭐 하나 해주겠지 또 이걸로 이제 끝나진 않겠지. 아무튼 벤치렐이 이제 왔습니다. 네. 오피셜 보니까 진짜 왔구나 싶네요. 근데 얘 생각보다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냐? 베인스나 약간 그런 애들 좀 있어. 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보이는 애들. 이것도 오피셜인데 뭐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25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의 원래 선수잖아요. 딘 핸더슨이. 셰필드는 이제 램스데이를 영입했기 때문에 갈 일이 없고 핸더슨이 2025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년 옵션이 붙어있는 계약이라고 해요. 네.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도 나는 또 임대 갈 거야. 대야가 안 나가면. 왜냐면 얘가 대야랑 주전 경합을 하면서 얘가 주전을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정말 골키퍼 필요한 그래도 챔스를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구단의 임대라면 모를까. 아 서브로 데리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자원이기 때문에 정말 몇 번을 생각해도 얘를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야 팔면 얘를 쓰면 그만인데 대야를 안 팔면서 얘를 서브로 놓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셰필드는 물 건너갔고 램스델 데려왔으니까 뭐 모르지 뭐 또 레스터도 못 가지. 슈마케 있는데 어떻게 가?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겠지 맨유가. 네. 일단 이제 그렇게 계약 연장을 했고 25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지난 시즌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13번의 클린시트. 그 다음에 영플레이어 후보에 있었지만 뭐 타지 못했고 잉글랜드 국대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근데 아시겠지만 뭐 맨유 팬들이 잘 아시겠지만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유 팬들도 얘를 좋아하지만 얘가 맨유를 엄청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그 충성심이 어마무시하더라고 진짜. 이번에도 이제 인터뷰에서 나는 이 위대한 구단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엄청 이제 본인이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네.
얘도 맨유를 좋아하고 맨유 팬들도 얘를 좋아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얘를 나중에 메인으로 쓰면 좋은데 대야가 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 당장 있는 애가 있으니. 그렇고요. 이 잠깐의 메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아르헨티나 언론이 올레에서 메시가 왜 빡이 쳤는지 뭐 이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가 이 팀을 나가겠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거는 이제 쿠만 감독과의 이제 면담에서 쿠만이 메시에게 했던 말 이제 너의 특권은 끝났다. 네가 누리던 바르셀로나에서 누리던 그런 특권들은 끝이 났다 생각해라.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인즉슨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아마 쿠만은 경기 관련돼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이제 메시의 선발, 그다음 교체 없는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아마 다 내포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 봐요. 네. 너무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메시가 기분이 원래 나빴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메시가 이제 언론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수아레즈에게도 1분 만에 너 나가. 나 너 쓸모없어. 알겠지? 팀 구해. 새로운 팀 구해도 괜찮으니까 구해. 라고 이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얘기를 다 했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라는 얘기에 좀 메시가 수아레즈한테도? 아니 수아레즈가 얼마나 물론 수아레즈가 조금 뭐 부족했다 하던들 예전보다 그래도 예의 선수가 이 팀에서 보여준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그냥 무썰듯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거는 좀 너무 존중 없는 행동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거기에서 그냥 나도 뭐 똑같은 지금 뭐 상황이고 입장이고 뭐 그런 상황 이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가 좀 많이 기분이 상했고 안 되겠다. 이제 뭐 팀을 떠날 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아르헨티나 언론에 나왔고 이 번역글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이 번역글 펜코에서 본 글인데 이 번역글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 같아도 빡 돈다. 88848에 8대2로 처발려서 현탐이 시계 오는데 회장이란 새끼는 B급 감독이나 데려오고 앉아있고 영입한 새끼들마다 존방하고 기껏 데려온 유망주는 늙은이랑 트레이드하고 그 와중에 데려온 쿠마는 감독 능력도 의심스러운데 전화로 수아레즈한테 방출 통보하고 특권은 없다 이지랄. 여태까지 참은 게 용하다 라고 써 있었는데 뭐 저도 딱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퍼와봤습니다. 이게 베스트 댓글이 있는데 딱 내가 쓰려고 했던 글이 딱 써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복사해야겠다 싶었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기다리고 기다렸던 뉴스일 수 있습니다.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맥과이어의 유죄 판결은 무효화되며 항소가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스 미코노스 섬에서 벌어진 싸움 뒤에 맥과이어가 폭행 및 뇌물수수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맥과이어 측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의 주장이자 선수인 맥과이어가 지난주에 체포된 후에 반복적인 신체 상해, 그 다음에 경찰에게 뇌물수수를 시도했고 공무원에게 대한 이제 폭력과 모욕과 이런 것을 다 해서 유죄 판결을 이제 그리스 법원이 내렸는데 이제 변호사 측에서 이제 항소하기 위해 움직였고 현재는 이제 항소가 받아들여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맨유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아침 맥과이어의 법무팀이 어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그리스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 제출로 최초 법원의 판결이 소멸되며 유죄 판결이 무효화된다.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며 상급 법원에서 완전히 재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맥과이어가 범죄 기록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다시금 무죄로 추정됨을 우리는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맥과이어는 국제 여행의 제한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법알못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항소할게요.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드려야 되니까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예요. 지금 그 상황은 맨유가 말하는 건 뭐 유로파 챔스를 나가니까 이제 언제 이제 다시 이게 재판이 열릴지 모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맥과이어가 맨유 선수로서 다른 나라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맨유가 말한 건 국제 여행의 제한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다.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요. 그러니까 항소 기간 동안은 무죄가 맞지만 만약에 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소가 실패하면 유죄 판정을 받았던 것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더 법령이 또 세질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이제 항소가 받아들여진 상태니까 일단은 무죄로 보는 데는 맞죠. 무죄로 보는 건 맞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건 항소를 하면은 좀 길죠. 몇 년씩 걸리는 데도 있어요. 유럽은 뭐 또 그렇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 6개월, 뭐 길게는 8개월, 아니 뭐 짧은 3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유럽은 이제 더 이제 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럽을 못 가봤지만,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검색해 보니까 유럽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계속 그치?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항소 넣고 해가지고 제일 높은 데까지 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변호사들이 그렇게 꼬시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게 있죠. 네. 저도 법은 잘 몰라서.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몇 년씩 끄는 거는 다들 이제 돈 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맥과이어도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소식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소식인데요. 네. 이 텔레그라프 소식에 따르면 첼시 선수 8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프리시즌을 치르고 있는 첼시 선수단에서 8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로 인해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6명이 현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 판단이 되며, 많죠. 2명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직접 접촉한 행위가 있어 보여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마운트, 토머리, 타미 아브라함, 퓰리식이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그리스의 마뉴코스 섬, 맥과이어가 간 섬이죠, 그리스. 그 섬으로 휴가를 떠났고, 현재는 얘들도 다 격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프리시즌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바클리, 조르지뉴, 에메르송, 바추아이도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8명이 마운트 토모리, 아브람 퓰리시, 바클리, 조르지뉴, 에메르송, 바추아이 이렇게 되나봐요. 8명이 언급이 됐고, 타미 아브라함과 마운트는 잉글랜드 국대에도 소집이 돼야 되는데, 일단 선발은 되었지만 자가격리 상태라 소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9월 14일 날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9월 12일 날 끝나고, 아닌가? 잠깐만. 리그가 9월 12일 날 시작되고 이적 시장은 10월 15일 날 끝날 거예요.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리그가 지금 지금 9월 달이야 거의 완전히. 그래서 봐야 되긴 하지만 코앞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지금 자가격리 선수들 얘기까지 다 해드렸고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밝히는 바이며, 네.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번에 집에 갖고 계신 휴대폰, 서브폰 있으면 네,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한 명도. 똥이에요.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에 이제 새로운 폰을 사가지고 이전에 쓰고 있는 폰이 놀고 있다 하신 분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네. 사겠다는 말이죠. 달라는 게 아니라 좀 집에 쟁여두지 마시고. 네. 아, 제가 세븐을 봤는데 충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노력이 어딥니까? 노력에 감사하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금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에이지들을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액정이 망가짐요. 아쉽네. 아, 나는 되게 폰을 아껴 쓰는 편이라 액정이 깨지거나 그럴 때 한 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가끔씩 보면 이제 액정 깨진 채로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액정 왜 깨졌을까? 떨어져서 깨졌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다음에 막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이제 쓰는 스타일이에요. 알죠? 그 뭐랄까, 껍데기도 케이스도 이런 젤리 케이스 같은 거 말고 UAG 이런 거. UAG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UAG라고 완전 탱크 같은 그 커버 있어요. 막 진짜 웬만한 높은 데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깨질 것 같은 그 이제 이 커버 있는데 좀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제가 약간 그런 커버를 좋아해요. 네. 그런 걸 또 쓰고 네. 약간 그래서 투박하지만 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치. 근데 나는 생폰은 못 써. 알죠? 그러니까 차한테는 안 그러는데 휴대폰한테는 그 이제 커버도 그렇고 그 이제 필름도 항상 붙여서 쓰는 스타일. 근데 이제 생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난 비닐도 싫어, 난 커버도 싫어 하면서 이게 쓰시는 분들. 근데 저는 네, 커버도 꼭 끼우고 비닐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약간 별 탈 없이 오래 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이제 유익한 소식이 좀 많았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도 많았고 어제는 안 했는데 어제 중계가 있어가지고 또 오늘 목요일 또 지나보면 또 금요일이고 토요일 또 오면 또 K리그 또 봐야 돼. 금방 와. 네. 아, 왜 필요하냐고? 아, 제가 모바일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폰을 이제 미러링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 뭐 유심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방송하다가 문자도 오는 게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포맷하고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필요한 폰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컴퓨터로 하면 되다고? 모바일 게임 하려고 하는 건데? 녹스 같은 걸 하라고? 아니, 폰으로 하고 싶은데? 요새는 컴퓨터로 할 수 있다고? 아,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 아, 사람을 진짜 완전 무시하는구나. 다 이제 뭐랄까, 그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폰으로 연동해서 미러링해서 해. 그게 훨씬 더 녹스 같은 거는 화면이 부드럽지도 않고 프레임도 안 맞고 별로야. 내가 안 해봤겠어요, 설마? 모바일 게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케이블이랑 그런 거 좀 알아봤고 테스트 해봤는데 네. 폰이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 근데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랄까, 내 컴이 안 좋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 방에서 중계 보셨잖아요. 네. 내 컴이 어떤지. 네. 대부분 방송하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 그 사람들 컴은 좋으니까. 그 사람들 컴 너무 좋잖아. 내 컴은 꾸졌다고.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 컴도 11년 됐는데 나도 컴으로만 나 혼자 하면 괜찮아. 나도 나 혼자 방송하고 나 혼자 이거 컴으로 게임하면 괜찮아. 나도 투컴으로 연동해가지고 방송해야 되니까 그렇지.
나도 혼자 하면 잘 나와, 잘 돼. 아무 문제 없어. 내 컴도 11년 됐는데 잘 돼. 그게 아니지. 모바일 게임 뭐 하죠? 모바일 게임 요즘 하는 게 있는데, 루스터 디펜스라고, 제가 요즘에 요거에 약간 빠져있어요. 근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요거랑,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왜냐면 내가 모바일 게임을 좀 좋아하더라고. 몰랐는데. 몰랐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좀 좋아하더라고. 내가 모바일 게임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최근에 루스터 이거 디펜스 해보면서, 이거 좀, 모바일 게임 재밌는데? 그러니까 내가 재밌으면, 약간 뭐, 나도 재밌게 방송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꿈의 정원도 있어야죠. 그니까, 꿈의 정원도 있어. 꿈의 정원도 하다가, 못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던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좀 하든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폰이 하나 더 필요하죠. 거기다 60 넣고 거기다 메인폰 쓰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폰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사양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 거 조회수가 워낙에 안 된다 보니까 뒷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뒷광고 좀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조회수 나오는데 뒷광고 붙을 수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나 진짜. 네. 광고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하셨고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발 집에 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